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건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근무 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내년 1월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태아산재법의 내용을 소개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위험, 화학 물질과 관련된 불임, 유산, 조산, 또 출산 자녀의 장애에 관련된 인과관계를 확인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국가가 지금부터 담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법무빈 법승 수원사무소 김한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한울 변호사입니다. 네. 자, 오늘 주제인 이제 태아산재법.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면서 생소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태아하고 산업재해, 이게 이제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오늘날 세태를 좀 보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기본권과 관련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셨고, 네네. 과거에 비해서 교육이나 홍보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분들께서는 산업재해란 말은 쉽게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런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령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있는데요. 네. 법률 명칭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익히 들어보셨을 4대 보험 중 하나인 산재보험이 바로 이 법률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네, 매달 돈을 내고 계시죠, 이미?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에서 굉장히 밀접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법률입니다. 네.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근로자 본인이 업무상으로 재해를 입는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하는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유산되는 경우까지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러한 개정 입법을 이른바 태아산재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2023년 1월 12일 시행을 앞둔 태아산재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태아산재법이 이제 곧 시행될 예정인데 이 법은 어떠한 계기로서 이제 탄생하게 됐습니까? 네, 태아산재법을 입법하는 계기가 된 법원 사건이 있습니다. 네. 시작은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분들이 잇따라서 아이를 유산하거나 아니면은 출산은 했더라도 자녀가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간호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산재로 인정을 해달라. 국가에 신청을 했는데 결국 인정은 받지 못했고 이 때문에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그런 불인정에 사건입니다.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걸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 본인이 업무상 재해를 입는 경우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태아가 장애를 가지거나 유산되는 경우도 근로자 본인의 산재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네. 한 10년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대법원이 간호사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네. 대법원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국가는 위해 요소로부터 여성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모체와 태아를 한 몸으로 봐야 한다 해석상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그에 따른 재해 인정 기준도 마련해야 하고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내용들도 새롭게 정해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마침내 태아산재법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이 새롭게 이제 시행되는 법령인 만큼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태아산재법 어떤 경우에 이제 산업재해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태아산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아니면 출퇴근 제해를 당한 경우, 예.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몇몇 유해인자가 있는데 그러한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우 이럴 때 일단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이 업무상 재해로 보게 되고 예. 그 출산한 자녀도 법률을 적용할 때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그 회사의 근로자로 본다. 이런 취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처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를 건강 손상 자녀라고 법은 정하고 있는데 네.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 손상 자녀는 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받게 되고 또 요양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이제 태아산재법이라고 해서 이제 노동법적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도 맞지만 이게 전체 민사법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그런 법이 시행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의미 좀 짚어주시죠. 네. 태아는 원칙적으로 출생하기 전까지 법률상으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어머니 신체의 일부가 되는 것도 아니라 결국 법적으로는 조금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네. 법원도 여러 법률을 해석하면서 대체로 태아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고 또 어머니 신체의 일부도 아니라고 보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 이러한 예. 입장이 좀 주류적이었고 네. 앞서 말씀드린 제주의료원 사건에서도 이런 태아의 특수한 법적 지위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적 공방이 좀 길어진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이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법률에서 민사상으로는 이 태아가 전부 모체로부터 노출된 시점부터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형사법상으로는 출산을 위한 최종적 진통이 시작된 시점부터 사람이다라고 봐서 살인죄의 객체, 그러니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 모체 일부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는 낙태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산업 현장의 위험으로 인해서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의 장애 또는 출생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자녀의 유산과 관련된 피해배상 또는 그 보호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었던 기존의 논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법리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태아산재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알아봤는데요. 앞서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태아의 법적 지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뭐 앞으로도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태아의 법적 지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법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존엄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헌법재판소도 출생하기 전에 태아는 기복권을 가진다 인정한 사실이 있고 예. 태아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학계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 태아산재법 제정은 결국 생명의 존엄성을 보다 강하게 지켜내기 위한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다만 일각에서는 벌써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곧 시행될 태아산재법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위험에 노출되고 또 이 때문에 출산한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예. 현행법상 달라지는 바가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네. 또 태아산재법은 근로자가 어떤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됐을 때 법이 적용되는지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현재는 일단은 유해인자를 단 17종 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는 11월 28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하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제보하기 게시판에 고민, 궁금증 남겨주십시오.
선정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